이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소설입니다. 너무 어둡지 않나요? 근데 앞에 불을 끄니까? 과하게 어두운 것 같으면 조금 뒤로 가셔도 됩니다. 자, 다음부터는 불을 켜야겠다. 내일은 그냥. 나쁘지 않은데 그냥 우리 강의실로 박아버릴까? 네. 나쁘지 않죠? 지금 근데 고3 애들은 다 따로 앉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 제외하면 이게 꽉 차고요. 이렇게 넓은 교실인데 불구하고. 그렇죠? 자, 그럼 우리 한번 같이 갑시다.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인데요. 여기서 누이가 누군지가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랑 고향이 어떤 상징을 가진 공간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도시와 고향을 어떤 상징적 소재들이 표상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볼게요. 그 자정이 지나면부터 자정이 지나면 아니지 이거지. 좋아. 갈대들이 들려진 이야기부터. 자, 여기서 온들의 황혼이 내리고 있었다라고 하죠. 온들의 황혼이 내리고 있었다. 이 내리고 있었다라고 말해주는 이게 작가가 아니에요. 이게 누구냐면 여기서 서술자가, 여기서의 서술자는 나입니다. 나. 지금 여기서 나가 있고요. 이 나가 지금 원래는 도시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 놈이 나인데요. 이 나가 좀 고향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 앞부분은 지금 무엇이 나타나냐면 여기 이 고향. 이 고향이 좀 뭐라고 해야 돼? 바다 있는 곳이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그 고향 부분, 고향을 좀 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되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황혼이라고 하면은 뭡니까? 황혼이 노을 지는 거, 석양 지는 거잖아요. 그쵸? 석양 지는 거. 온들의 석양이 지고 있었대요. 들이 아스라에 끝나는 곳에는 바다가 장식처럼 붙어 있었다. 바다가 보이고 그 바다가 황혼역이 좀 높아 보였다. 일몰 때문이겠죠? 들을 건너서 해풍이 불어오고 있었지만 해풍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실려 있지 않았다. 해풍이 불어오고 있었는데 해풍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실려 있지 않았대요. 이게 되게 어려워가지고 여기 선생님이 해석한 바를 많이 알려주세요. 너희들은 이것을 선생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아무런 이야기가 실려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엇인지 알려줄게요. 아무런 이야기가 실려있지 않았다. 이 이야기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이야기가 실려있지 않다는 것은 이건 이 고향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너무나도 일상적인 풍경이다. 일상적인 풍경이다. 알겠지? 이렇게 일상적인 풍경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그냥 맨날 보는 거, 그죠? 맨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어. 반복적인 일상인 거야, 그냥. 맨날 노을 지고, 좀 바다가 좀 높아지고,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해풍이 불어오고, 그런 것들이 반복적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 해풍이 계속 불어오고 있고, 아무런 의미도 실려있지 않고, 그래서 뭐, 짠 냄새뿐 말하지만 감각만이 우리한테 자신을 떠맡기고 지나갈 뿐 우리는 모두 그것을 만족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뭐겠어요? 여기서 그것은 풍경. 좀 해풍이 오고 노을 지고 이러한 아름다운 풍경. 이 아름다운 풍경에는 만족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들은 오히려 좀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대요.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던 것일까? 여기서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얘네가 무엇 하고 싶어 하냐면요. 좀 이 헬게이트를 벗어나서 이 총구석을 벗어나서 도시로 가고 싶어 해요. 알겠죠? 좀 도시에 좀 어떤 삶을 바라고 있어요? 도시에서의 좀 근대적 삶을 어떻게 한다? 동경한다. 동경.
자, 여기에다 쌤이 쓴 게 잘 안 보이겠지만 도시에서의 근대적 삶을 동경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 다시 말해 얘들아, 선생님도 제주도에서 살았으니까 아는데 다른 사람 초딩 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여기에 와가지고 와 진짜 예쁘다 예쁘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맨날 살다 보면은 그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겹습니다. 차라리 베스킨라빈스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해요.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베스킨라빈스가 이제 2000년대 후반 아니 2010년대 초반 들어서 생긴 걸로 기억하거든요. 유니클로가 2014년에 생겼습니다. 유니클로가 2014년인가 생겼다고요. 5년인가? 5년인 것 같네요. 알겠죠? 어떤 수준인지 알겠죠? CGV 들어왔다고 사람들이 이제 농아 굴리는 곳이라서 제주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아무리 아름다워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되다 보면은 지겨워지는 거야. 도시에서 삶을 살고 싶은 거야.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죠? 들과 바다. 여기까지 쭉 넘어봅시다. 들과 바다. 아름다운 황혼과 설화가 실려있지 않는 해풍 속에서 사람들은 영혼의 토대를 장만할 수가 없다. 이 아름다운 황혼, 설화가 실려있지 않은 해풍 속에서 여기서는 어떻게 문장을 해석해야 되냐면 얘들아 황혼과 설화가 실려있지 않은 게 아니라 아름다운 황혼에서 한번 끊고 아름다운 황혼과 엔드 설화가 실려있지 않은 해풍 뭔지 알겠죠? 여기서 사람들은 영혼의 토대를 장만할 수가 없다. 영혼의 토대를 장만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계속 있기가 싫은 거야. 영혼의 토대가 뭐예요? 토대가 그 집터 같은 거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가 도시로 몰려가는 겁니다. 알겠죠? 지겨워서 도시로 가는 거야. 좀 도시로 가면 거기서는 좀 괜찮겠지 삶이 이런 겁니다. 알겠죠? 도시로 몰려가는 이유 그리고 또 한 두 줄 위에 장관 올리면은 우리는 좀 우둔하고 판단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 세상 느끼고 싶어했다. 다시 말하면 도시로 가고 싶어했다. 이 세상이 도시야 도시. 도시로 가고 싶어했고 패배를 느꼈고 우리도 패배했고 들과 바다는 도시와 다른 고향이 아니 들과 바다가 고향이고 고향에서의 자연 도시로 몰려갔고 더러운 뿌리를 가지게 됐어. 잘 나간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처참한 모습으로 시들어져 갔다. 다시 말하면 이제 거기서 적응을 잘 못했다. 도시에서는 생각보다 적응하기가 어려웠다는 거. 차라리 황혼과 해풍을 그리워하며 그러나 이 고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차게 빛나는 푸른색의 아스팔트 위에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눕혀보려고 하였다. 자 여기서 차게 빛나는 푸른색 아스팔트라고 하는 게요 차갑게 빛나요. 차갑게 빛나는 푸른색 아스팔트가 바로 무엇을 나타내냐면 도시를 상징하는 소재입니다. 도시 상징. 알겠죠? 도시 상징한다고. 근데 도시의 어떤 모습을 상징하냐면요 아스팔트 인공적인 거 또 차가운 건 뭐가 되겠어요? 냉정함. 냉정. 도시에선 냉정하다. 이 냉정함을 드러냅니다. 영혼과 육체 높여버렸다. 자연의 현상에 불과한 저 허물과 해풍이 그리하여 내게 얼마나 깊고 쓰라린 의미를 가졌던가. 숱한 사람들한테 인간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동시에 그보다 깊은 패배감을 안겨주고 무심히 지나버린 저것들. 그죠? 그날 황혼역에 나는 누이를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는 작은 강의 두구로 불러냈대요. 자 여기서 누이를 불러낸 겁니다. 알겠죠? 참고로 여기부터 읽으면 안 돼. 이거는 그냥 황혼역 넘어가서 여기도 쭉 넘어가서 우리 그 만들어버렸던 것이다도 넘어가서 여기 누이는부터 봐야 돼. 여기부터가 이제 옛날 일이고 여기가 지금 일이라서 여기부터 보는 거야. 쌤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누이는 도시로 갔었다부터 보세요. 회상이야 회상. 과거 이야기. 자 누이는 도시로 갔었다. 어머니와 내가 누이를 도시로 보냈다. 도시로 보낸 이유 알겠죠? 여기서는 영혼의 토대를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며칠 전 갑자기 거짓 2년 만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대요. 누이가 도시로 가 있던 그 2년 동안 나는 얼마나 지금 우리 앞에서 지상을 포용하고 있는 이 자연현상들한테 누이의 평안을 빌었던가. 누이의 평안을 빌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도시에 가서 뭐 아스팔트 위에 영혼과 육체를 눕혀버렸다며. 그지? 내 누이만큼은 푸른 색깔, 차게 빛나는 푸른 색깔 아스팔트 위에 영혼과 육체를 눕혀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게 바로 누이의 평안을 비는 거겠죠?
그러나 도시에서 항상 엉뚱한 일이 일어난다. 어떤 일들이 누이를 핥히고 지나갔을까? 자, 핥히고 지나갔을까 하고 있네요. 누이를 핥히고 지나갔다는 건 다시 말해서 누이가 도시에서 무엇을 얻었다? 도시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자, 뭐라고 썼냐면 누이가 도시에서 상처 입음이라고 썼습니다. 누이가 도시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그래서 말을 안 해요, 누이가. 약간? 좋아요. 상처 입어서 말을 안 해. 어떠한 일들이 누이에게 저런 침묵을 떠맡기고 갔었을까? 침묵이 뭐라고? 침묵 이거 뭐 때문에 침묵하게 됐다고 얘들아? 도시에서 어떤 일이 누이를 핥혔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침묵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중요하신 말입니다. 알겠죠? 자, 좋아. 누이는 도시에서 이야기가 나와 어머니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하려 들지 않았대요. 도시에서 이야기 안 한 거야? 자, 우리는 누이가 가지고 왔던 작은 보따리를 헤쳐봤다. 자, 누이가 가지고 온 작은 보따리가 도시에서 가지고 온 거잖아요. 도시에서 가지고 온 거니까 좀 누이가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는지 그 좀 실마리가 될까봐 헤쳐본 겁니다. 누이가 도시에서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해. 엄마가 무슨 일이야? 얘기해봐. 라고 한마디도 안 해. 그러니까 누이가 왜 이렇게 그 장애가 되었는지. 장애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따리 헤쳐본 겁니다. 헌은 몇 발과 두어 가지의 화장 도구를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그걸로도 누이에게 침묵을 만들어준 인연의 내용은 친해해 볼 길이 없었어.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누이의 침묵은 무언가의 한거의 표시였다. 우리를 향한 한거였을까? 우리를 향한 한거가 이제 왜 우리한테 한 거래요? 우리한테 하는 한거는 이제 우리가 도시를 보냈으니까 그런 거죠? 아니면 도시를 향한 한거였을까? 좀 도시적인 모습, 도시적인 삶에 대한 한거였을까? 그렇죠. 우리를 향한 것이라면 그것은 누이한테 잘못이 있는 것이다. 침묵으로서가 아니라 높은 목소리로 누이는 우리를 질책했어야 하는 것이래요. 높은 목소리로 질책하는 방법이 침묵의 질책보다 더 서툴렀다는 것은 결국 도시에서 배워왔단 말인가. 반대로 도시를 향한 한 거라면 아마 틀림없이 이것인 모양이었는데, 그렇다면 누이에서 향수와 고독을 발산하는 눈빛, 사람들이 두고 온 것에게 보내는 마음의 둥글 같은 저 눈빛. 자, 이 눈빛이 뭐냐면요, 이 눈빛은 그 향수, 고독, 두고 온 것에게 보내는 거, 여기서 이거 두고 온 것에게 보내는 눈빛 같은 거를 다시 말하면 좀 미련이죠. 그러니까 누이는 도시에서 무엇을 입었다고 했죠? 상처 입었어. 상처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무엇이 있어? 도시에 미련이 남아있는 거죠. 도시가 그런 곳이라는 거야. 사람들한테 계속 상처를 입히지만 그래도 좀 미련이 남는 공간이 도시가 아닐까. 우리는 무엇으로서 설명해야 하는가? 누이가 돌아오고 누이가 도시에서의 기억을 망각하려고 애쓴 듯한 침묵 속에 빠져드는 것을 보고, 도시에서 기억이 끔찍했나 보네요. 그쵸? 그래서 망각하려는 침묵 속에 빠져드는 거 보고 우리가 아마 누이가 도시에서 묻혀온 고독이 병균처럼 우리 자신들조차 침식시켜 들어간 것 같은데, 나와 어머니한테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봐봐, 가족 한 명이 그렇게 입 다물고 있으면 좀 안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좀 알고 싶은 거야, 누이가 왜 이러는지.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여기까지 돌아오다니까지 봅시다. 이 화원과 이 해품, 그들이 우리한테 알기를 강요하던 세계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 도시의 세계에 대한 인식이 여기서부터 드러납니다. 예, 괄호 한번 쳐볼까요? 괄호 쫙. 미소를 침묵으로 바꿔놓는, 괄호 쳐봐. 만족을 불만족으로 바꿔놓는, 남을 남으로 바꿔놓는, 요컨대 내가 만족했던 것을 그 반대로 치환시키는 세계가 바로 이 세계가 바로 어떤 것에 대한 나의 평가죠? 고향에 대한? 아니죠? 도시에 대한 평가죠? 내가 도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야, 이런 곳 아니냐? 완전 안 좋은 곳이네? 이런 곳 아니냐라고 평가하는 거죠. 누이는 적어도 우리가 그 도시에 보낼 때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것에 간 게 아니라 완성되기 위해서 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또 뭐 새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좀 얘가 알아가고 추구하기 위해서 누이를 그곳으로 보내는데, 근데 침묵의 훈련만 받고 들어왔어. 그럼 다시 말하면 좀 안타깝네요.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게 돌아오다니 이거고. 자, 계속 볼게요. 어제 저녁 어머니는 당신이 우리한테 마음을 쓰고 있다는 표시로 밀국수 끓여서 저녁 식사하는 자리. 와, 밀국수 맛있겠네. 밀국수 끓여서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말씨와 정성 어린 손짓으로 누이의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도시에서 무슨 알바했냐, 어떤 곤란을 겪었냐, 뭐가 재밌었냐, 남친 있었니? 남친 좀 어땠어? 막 이러고 있어요. 얘기해주길 간청했었는데 근데 갑자기 누이가 어때요? 쓰라린 추억을 불러일으켜주면서 갑자기 울어. 갑자기 울어. 야, 이 느낌이야. 그 시험 끝나고 애가 말 없어. 국어 시험 하는데. 그래서 국어 시험은 좀 어땠니? 어려웠니? 아니 쉬웠니? 좀 잘 봤니? 물어봤더니 갑자기 애가 울어. 선생님이 가장 쪼는 상황이죠. 그렇게 갑자기 울면은 어때? 아,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시험지에서 비가 내렸다든지 그 기후가 안 좋았나 보지. 스콜. 그런 게 내렸다든지 뭐 그러면 안 좋은 거잖아. 얘도 지금 그런 거야. 갑자기 울어. 석유 등잔불에 펄럭이는 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더 쓸쓸해 보이게 했다. 너희 석유 등잔불 뭔지 모르지? 네. 그 석유로 불을 떼는 건데. 너희 알코올 램프는 알아요? 압니다. 그죠? 알코올 램프처럼 아래 석유 들어있고요. 그거 심지 해가지고 위에 불 붙이는 건데 그거 던지면 화염병이야 그거. 그런 거 있어. 옛날에 있었어. 옛날에. 그래서 이 석유 등잔불이 나오면 다시 얘들의 삶은 고향이잖아. 여기가 고향에서의 삶은 어떻다는 거야? 좀 전근대적이다. 그러니까 근대화되지 않은 게 바로 고향인 거죠. 전근대적인 이런 뭐 펄럭이는 빛이 그들의 그림자 쓸쓸하게 보이겠어. 자, 누이가 말합니다. 왜 저를 태어나게 했어요? 와, 패드립을 엄마한테 한 거죠? 그러니까 좀 왜 저를 태어나게 했어요가 이제 좀 상처를 입었다는 거.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상처를 내가 입었어야 됐나? 이런 느낌이죠. 어머니도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엄마도 공감하고 있고요. 누이는 엄마 얼굴 올려다보면서 새삼스럽게 울음 터뜨렸다. 미안해요 어머니라고 누이는 말하고 싶었던 거다. 누이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 누이의 좀 마음을 짐작한 거죠. 짐작. 내 짐작인 거야. 진짜 누이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건 모르고요. 짐작한 거죠. 아,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럼 도시에서의 생활은 또 어떤데요? 자, 여기서도 이제 또 다시 가로쳐보자. 도시에서의 생활 보겠습니다. 이게 도시에서의 생활이라는 거야. 하루는 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무서운 사건이 세계의 은밀한 곳에서 벌어진다. 그 다음날은 희생자들이 작은 조각에 머물게 되고 자기들의 괴로움을 떠돌면서 울면서 부유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도시다. 그래가지고 누이가 지금 이렇게 작살이 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러면 우리 어디로 봐야 돼? 우리 여기 그날 화원역 여기부터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아까 건너뛴 부분. 그날 화원역에 나는 누이를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는 작은 강의 둔으로 불러냈어요. 강은 이 들의 한복판에서 꾸물꾸물 가르면서 흐르고 있었고 대개 강자가 받는 바로 이 강의 수원은 바다였다. 수원이라고 하면 그 물 공급받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물 공급받는 곳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바다가 썰물을 때문에 이 강에 물도 빠지고 바다 물물 때문에 이 강과 함께 부풀어 올라. 이 강가의 무성한 갈대밭 사이에 있는 작은 독배들은 밀물일 때를 기다려서 떠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독배들은 그러니까 그냥 밀물일 때는 그냥 가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놈들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 독배는 좀 어떤 소재라고 보면 되냐면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 독배는 좀 자연에서의 좀 순리에 순응하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이 독배라고 하면은 진짜 독배가 될 수도 있고 얘들은 좀 상징적인 소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고향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나타내는 걸 수도 있어. 고향에서는 그냥 석유 등잔불 켜봤자 좀 안 된단 말이야. 좀 빛이 제대로 안 돼. 그래가지고 뭐야 그냥 밥 오면 잘 거 아닙니까? 전근대적인 삶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독배가 바로 그런 거야.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거고 이 강이 들의 농업수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연안의 고기잡이라든가 퍽 친절한 수로가 됐어. 우리가 사는 말이 매달려 있었어. 밀물 시간이어서 강물은 바다 쪽으로부터 들어오고 있었어. 갈대숲 사이에서는 부리가 긴 물새들이 나아다니면서 먹이를 찾고 있었대죠. 간간히 고기들이 펄쩍 뛰어오르면 이제 주위에 정적을 돋아줘. 강물은 황혼 속에서 금빛이다. 아름다운 느낌인 거죠.
해풍이 퍽 세게 불어서 이제 뭐 해주고 있어요? 머리카락을 막 흔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있으면 내 곁에 누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말없이 앉아 있잖아. 말없이 앉아 있는 거 뭐야 이거? 침묵. 그냥 침묵. 이 말없이 앉아 있는 거 그냥 침묵. 어디 있어? 어디 있지? 자, 말없이 앉아 있는 거 침묵. 이게 침묵이고, 결국 이 황혼과 해풍이 누나의 무엇을 만들었대? 침묵을 만들어버렸대. 자, 얘들아, 그 황혼과 해풍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 황혼과 해풍을 하나로 그냥 형광펜을 쳐둡시다. 아니면 밑줄 그으셔도 되고요. 무엇이랑 똑같이 하면 되냐면 얘들아, 너희 아까 여기 보여? 창이 빛나는 푸른색의 아스팔트 보이지? 요거랑 황혼과 해풍이 어떻게 되는 소재로 보여요? 서로 대조됩니다. 창이 빛나는 푸른색의 아스팔트는 도시, 그러면 황혼과 해풍은 고향, 그러니까 시골. 고향이니까 시골.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향은, 이 황혼과 이 해풍이라는 것은 시골에서의 삶이잖아. 이 시골이잖아요. 고향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좀 긍정적인 의미를 보자면 좀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시골에서 이 고향의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보자면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이 자연과 순응하면서 살잖아. 또 아까 돛배 봤지? 돛담배 봤지?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과 사는 그냥 조화로운 삶을 나타내죠. 근데 이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래요. 근데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아까 첫 번째 문단 쪽에 있었잖아. 부정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좀 단조롭고, 변화가 없는 뭐라고 해야 돼? 좀 전근대적인 삶. 얘들아, 아름다운 자연, 조화로운 삶이기도 하지만 단조롭고 변함없는 전근대적인 삶이라고도 했잖아. 이 황혼과 이 해풍이 고향을 나타내고, 그치? 그럼 이것이 결국 사람들을 어디로 가게끔 만드는 원동력인 거야? 이 재미없음이. 그렇죠? 이 재미없음, 이 위에서 뭐라고 나왔어? 이 이야기 없음, 재미없음, 설화 없음이라고 나왔잖아요. 이야기가 다른 말로 설화니까. 그 이야기 없음, 재미없음, 설화 없음이 너무 단조롭고 변화 없으니까 사람들은 도시로 가게 만들었어. 결국 누이가 도시로 간 이유는 뭐야? 이 황혼과 해풍이 누이의 침묵을 만들어버렸던 것이다. 누이의 침묵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어? 도시로 가서 만들어진 거죠. 이 누이의 침묵은 도시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황혼과 해풍이 결국 누이를 도시로 보냈고, 도시로 간 누이는 어떻게 했다? 참교육당하고 침묵. 약간 굉장히 이해하기 분석하기 어려운 소설이에요, 이 소설이. 이거 너희 시리얼이라는 교재에서 쌤이랑 같이 풀었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2학년 여러분. 2학년이네. 3학년 여러분. 시리얼 교재 쌤이랑 같이 할 때 1부, 2부 나눠져 있는 소설이 이거였는데, 1부에서는 어떤 엄마가 얘한테 편지 보내서 아들아 잘 살고 있냐라고 하는데 얘가 갑자기 화내면서 그 편지 찢어버리는 내용 나오고, 2부에서 이 누이 나오는데,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단으로 다시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난 누이를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 관심도 좀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래가지고 내가 누이를 어떻게 해주냐, 심리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나름의 방법으로. 자, 심리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보자. 강물이 빠르게 밀려오고 금빛 하늘이 점점 회색으로 변해가는 이 시각에 내게는 아직도 신비한 힘을 보여주는 자연 속에서 난 누이로 하여금 도시의 모든 기억을 토해버리게 할 생각이었다. 자, 무엇 속에서? 자연 속에서. 그러면 얘는 이 도시에서의 기억을 무엇으로 정화한다, 치유한다요? 자연으로 치유하는 거야. 그럼 결국 누이가 도시 가서 침묵을 얻지? 그게 문제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자연으로 치유하겠다고 하는 거야. 자연 속에서 토해버리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신비한 힘이래. 그럼 나는 도시 자연 속에서 무엇을 더 좋아할까요? 자연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신비한 힘이라고 하잖아요. 내게 아직도 신비한 힘을 보여주는 자연. 나한테는 이 자연이 아직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그래서 누이가 지금 그 도시 갔다 왔더니 장애가 돼 있었고, 그렇죠? 심리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이제 치유하는 거야. 기억 토해버리게 할 생각이야. 나를 위해가 아니라 누이를 위해서. 자, 2년 동안을 다 씻어버리고, 2년 동안이 뭐야? 도시에서의 기억. 2년 동안 다 씻어버리고, 다시 이 짠 냄새만을 씻고 있는 해풍으로 목욕시키고 싶었다. 난 이제 누이를 뭐 해주고 싶어서? 목욕시키고 싶어서 그 말은 다시
해풍, 짠 냄새만을 싣고 오는 해풍이 뭐야? 이거 해풍이 결국 고향이죠. 고향에서의 이미지. 그냥 고향에서의 삶. 다시 나는 누이를 고향에서의 삶에, 고향에서의 삶에 목욕시키고 싶다는 것은 다시 적응시키고 싶었다는 거야. 누나야, 우리 그냥 도시 가서 살지 말고 그냥 여기 살자, 이런 느낌. 숲속의 짐승들의 감각으로서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도 그냥 감각적으로 살아가게 하고 싶었다. 인간이란 뭐냐? 인간이란 저 도시가 침범해 오지 않는 한 우리 한 고장을 지키기에 충분한 만족을 가지고 있어. 영혼의 토대를 만든다는 것, 의지의 신화를 배운다는 것, 우는 법 배우는 것, 침묵 배우는 것, 그것만 인간인 것이냐, 인간의 허영이 아니냐, 이러고 있죠. 그러면 이것도 괄호 쳐보자. 인간의 허영. 이거 다 뭐야? 이거 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 이것도 이거 자연이야, 도시야? 영혼의 토대 만드는 거, 의지의 신화 배우는 거. 도시잖아요. 여기 자연에서는 얘가 재미가 없다며, 삶이. 그래가지고 다 빠져나간다며. 자연이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안 사는 게 영혼의 토대를 자연에서 안 만든다. 영혼의 토대는 얘들아 오히려 자연 같아 보여. 이제 겉보기로 보면은, 그치? 영혼의 토대는 도시야. 영혼의 토대를 만든다고 도시, 의지의 신화 배우는 거 도시, 우는 걸 배우는 거 도시, 침묵 배우는 것도 도시. 그것만이 인간인 것이냐? 그러면 인간인 것이냐? 라고 하고 있으면 인간의 허영이 아닌가? 뭐가? 도시의 삶이 인간의 허영이다. 다시 말하면 얘는 도시적인 삶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비판하는 거. 얘는 이제 도시적인 삶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조금 정리를 하자면 나는 누이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고, 누이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다시 고향에서의 그 모습으로 다시 적응시키고 싶어하고, 누이는 이제 해풍과 황혼이 주는 그 반복적인 일상이 있잖아. 그게 너무 지겨워가지고 도시를 가죠.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도시로 가고 있는데, 이 도시로 가서 너무 차가운 삶을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누이는 좀 깊은 절망을 가지게 된 거고, 그래서 누이는 침묵을 가지게 된 거고, 나는 그래서 이 누이한테 다시 이 황혼과 해풍으로 누이를 목욕시키고 싶다. 그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 더 회눈. 자, 우리 현재 소설 몇 과까지 있냐? 11과까지? 8, 9, 10, 11. 8, 9, 10, 11. 8, 9, 10, 11. 아, 해제 놓은 사람 좋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쌤이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네요? 네. 그러면 이 남은 시간 동안은 우리 저번에 했던 모의고사에 대한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봤던 모의고사요?